CTO 인터벤션은 마치 황무지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황무지, 이것이 엔지오그램입니다. 지도가 있다면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지도가 곧 아이브스입니다. 하지만 지도가 있다고 해서 바로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도와 실제 세계가 정합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길을 찾아갈 수 있죠. 이 정합을 위해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엔지오그램과 아이브스를 정합시키는 과정, 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이 핵심 개념입니다. 이 정합을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체스피에는 항상 환자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영상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 오리엔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CT의 경우 환자를 발에서 머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영상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아이브스는 환자의 머리에서 다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영상을 띄워줍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프록시멀에서 디스탈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영상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디스탈에서 프록시멀 쪽으로 아이브스를 쭉 빼내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정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여하튼 엄밀히 말해서 프록시멀에서 디스탈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영상을 띄워주지만 우리가 시술을 하는 대부분의 베슬이 주행 경로가 프록시멀에서 디스탈이 곧 머리에서 다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브스 상의 영상은 머리에서 다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띄워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좀 용이합니다. 이러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 세그멘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시술대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엔지오그램이 LAO에서 RAO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브스 상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브스 영상은 머리에서 다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것만 이해해도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이 절반은 이미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브스가 와이어를 타고 들어갈 때 360도 방향으로 어느 쪽이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점이 고정이 되어야 되죠. 나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만 고정이 되면 다른 지점은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이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지점만 고정되면 다른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점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이드 브랜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CTO 인터벤션을 하는 세그먼트 근처에 좋은 사이드 브랜치가 위치하고 있다면 이 브랜치를 이용해서 아이브스 상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쓸만한 사이드 브랜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브스 트랜스듀서와 와이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서 한 지점을 고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RAO 30도에서 아이브스 트랜스듀서와 와이어가 겹쳐서 관찰된다면 여기서 90도 돌아간 각도에서 아이브스 트랜스듀서와 와이어가 넓게 떨어져서 관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90도 돌아간 각도는 보통 워킹 레인지 밖으로 벗어나기 쉽기 때문에 각도를 어느 정도 타협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 29도에서 아이브스 트랜스듀서와 와이어가 넓게 벌어져서 관찰된다면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트랜스듀서 그리고 오른쪽에 와이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LAO 뷰는 이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이렇게 바라볼 때 왼쪽에 트랜스듀서 그리고 오른쪽에 와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RAO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2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LAO에서 RAO로 움직이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을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술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트루루맨이 이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하면 RAO에서 바라볼 때 와이어는 트랜스듀서와 겹치는 방향을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한편 LAO에서 바라본다면 와이어는 트랜스듀서의 왼쪽을 바라보는 방향, 곧 이쪽 방향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트루루맨이 이쪽 방향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번엔 RAO에서 바라볼 때 와이어는 트랜스듀서의 오른쪽을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한편 LAO에서 바라볼 때는 와이어가 트랜스듀서에 겹치는 방향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LAD CTO 인터벤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AO 뷰에서 트랜스듀서와 와이어가 겹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반면 LAOV에서 와이어가 트랜스듀서의 왼쪽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LAOV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이 맞겠죠. 곧 와이어가 트랜스듀서의 왼쪽에 위치하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RAO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3번이 맞겠죠. 왜냐하면 LAO에서 RAO로 움직이는 것은 아이브스 상에서 시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을 위한 정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와이어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 와이어는 RAOV에서 이렇게 볼 때 트루맨이 이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트랜스듀서의 오른쪽을 향해야겠죠. 그래서 트랜스듀서의 오른쪽을 향하도록 팁을 위치시키고 LAOV에서는 트랜스듀서에 겹치는 방향으로 팁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이 방향을 와이어링하면 트루맨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항상 프록시멀에서 디스탈이 머리에서 다리를 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탈 RCA나 OM 브랜치와 같은 경우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상관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레이스를 해보면은 LAO에서 RAO 가는 것은 쭉쭉 따라가면 곧 크레니얼에서 코달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혈관의 경우에는 크레니얼에서 코달로 가는 것이 시계로 움직인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아이브스 가이드드 와이어링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3D 와이어링, 이른바 팁 디텍션 테크닉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이 주창되었습니다. 오카무라 선생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 실패한 와이어가 이 폴스 루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루 루멘은 여기 있죠. 아이브스상 세컨 와이어가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 세컨 와이어를 트루 루멘으로 향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될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크를 주었을 때 와이어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와이어의 팁이 쉐이핑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와이어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려면 아이브스에서 그 팁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팁 디텍션 테크닉입니다. 예컨대 와이어 팁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이 와이어는 아이브스 상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트루루멘을 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난 이 와이어가 수많은 커브를 거쳐서 CTO 세그먼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크를 시계로 주었을 때 이 와이어 팁이 시계로 움직일지 혹은 반시계로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의 주행 경로상 하나의 커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와이어를 시계로 돌릴 때 팁은 시계로, 반시계로 돌릴 때 팁은 반시계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커브가 존재하면 시계로 돌릴 때 팁은 반시계로, 반시계로 돌릴 때 팁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을 떠난 이 와이어가 수많은 커브를 거쳐서 CTO 세그먼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손의 움직임이 팁에 어떻게 전달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아이브스를 와이어 팁 근처에 위치시킨 다음에 프록시멀에서 디스탈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우리 손에서 만드는 이 토크의 방향이 아이브스상 영상에서 띄워주고 있는 와이어 팁의 움직임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곧 와이어를 시계로 돌리면 아이브스상 팁은 시계로, 반시계로 돌리면 팁은 반시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어 팁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 토크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트루루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 3D 와이어링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이브스 상에서 셰프트와 팁의 모양과 위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고요. 또한 세컨 와이어는 팀로드 9g 이상 와이어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콩캐스트 프로 12 ST 와이어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고, 하지만 이 와이어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제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컨 와이어는 1mm 거리에서 45도의 각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한점은 아이브스 카테터입니다. 3D 와이어링을 위해서는 안테올 아이브스 카테터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브스 카테터는 트랜스듀서와 팁까지 거리가 8mm로 상당히 짧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옵티크로스 아이브스는 그 거리가 20mm로 상당히 길죠. 물론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르면 블런트 엔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발생해서 CTO 세그먼트 안에서 아이브스 카테터를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자르면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한점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큰 차이는 모노레일의 길이입니다. 언테어올 아이브스의 경우 모노레일이 트랜스듀서의 뒤쪽으로 26cm나 아주 길게 늘어져 있는 반면에 옵티크로스 아이브스는 16mm로 모노레일이 짧기도 하지만 트랜스듀서 앞에서 끝나기 때문에 CTO 세그먼트 안에서 저항 없이 움직이는 것에 큰 제한이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브스 가이디드 와이어링에 여러 피펄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석회화된 혈관의 경로를 따라서 CTO 세그먼트까지 아이브스 카테터를 위치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1.5mm 혹은 2.0mm 벌룬으로 엔지오플라스티를 한 이후에나 아이브스 카테터를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엔지오플라스티는 서브 인티멀 스페이스를 더 키우기 때문에 이후의 시술을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또한 실시간으로 아이브스랑 아이크로 카테터를 넣어서 함께 시술을 하자면 8프렌치 가이딩 카테터가 필요하다는 것도 큰 제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팁 디텍션 테크닉을 위해서는 안테올 아이브스 카테터가 필요한데 이것이 한국에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또 와이어도 컴캐스트 프로12 ST 와이어를 쓰도록 되어 있지만 이건 역시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큰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테크닉을 위해서는 세컨드 오퍼레이터가 거의 교수급이 인력이 들어와서 어시스턴트를 서줘야 되는데 그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이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아이브스 가이드 와이어링은 엔지오그램과 아이브스를 정합시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세그멘트에 있어서 아이브스는 머리에서 발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영상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LAO에서 RAO로 움직이는 것은 아이브스상에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응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아이브스 트랜스듀서와 실패한 첫 번째 와이어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아이브스와 엔지오그램을 정합시키는 과정, 이것이 곧 전통적인 개념의 아이브스 가이드드 와이어링입니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주창된 팁 디텍션 테크닉 혹은 3D 와이어링을 위해서는 아이브스 상에서의 와이어 팁이 움직임의 방향이 우리 손이 만들고 있는 토크의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